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소방학개론 뒤쪽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1회독하는 우리 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 강의는. 아셨죠?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속도감 있게 나가는 강의고, 뒤쪽에 이제 점프에 대한, 심화에 대한 이론 조금 추가해서 이제 보는 강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날씨가 입추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졌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낫습니다. 지난주엔 죽을 줄 알았거든요. 네.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또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정부에서 막 신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근데 지하철 탔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 나가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어서 막 탔는데 막 사람들 막 밀려 들어오죠. 막 가만히 있는데 막 짜증나지 막.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랫지방은 더 어떻게 보면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또 열심히 한번 또 해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오늘 또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카페에 제가 그 시험 문제 이번 주 거 드렸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난이도가 좀 올랐어요.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기본반 때 풀어있던 테스트 제가 12주차 아마 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자, 그 문제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계속 기본 문제만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좀 이제 지문도 좀 길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도 좀 만들고 그래서 조금 더 학습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출문제 워낙 많이 풀어봤으니까 해서 좀 문제를 좀 선별하고 있으니까 푸시다가 이런 이상한 거 있거나 또는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셨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에 대한 걸 이제 배웠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1회독 때. 그래서 제가 완전연소는 기본적으로 요게 중요하다. 요게 깔려야 된다. 불완전연소는 얘가 깔려야죠. 그래서 산소 공급에 대해서 보자.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화수 소개 쪽에서 이제 봤을 때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만일 불완전연소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온다. 이게 수증기가 나오긴 합니다. 등에. 그리고 그름을 우리가 흑연 이런 것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온도는 당연히 완전연소 쪽이 높고요. 그리고 완전연소보다는 불완전연소가 조금 온도가 낮을 거다. 연소 온도가. 그럼 이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뭐냐? 이게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기량이나 산소량이 부족할 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리고 연소돼서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배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배출을 빨리 못 해줬을 때, 그죠? 배기가 불충분할 때, 그리고 실내 환기가 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산소량이 부족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불꽃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주변에 차가운 물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런 걸 이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실 때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자, 7번 보겠습니다. 파라핀계 탄화수소계 완전연소 반응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메탄, 메테인, 에탄, 에테인, 프로판, 프로페인, 부탄, 부테인이 있을 때 얘네들이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산소 몰수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 앞에 있는 숫자를 몰수 또는 부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또는 뭐 분자수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분자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분자에 대한 산소 분자에 대한 개수니까 분자수라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완전연소가 됐다라는 건 왼쪽에 우리가 반응물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을 때 생성물이 있을 때 맞습니까? 반응을 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거죠. 생성물이. 누가 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연소가 됐다? 그렇죠. 됐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 2, 3.5, 5, 6.5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는 매 F부순으로 갔을 때 2에서 3.5,
5, 6.5 순으로 누는 거고. 맞나요? 자, 이산화탄소는 1, 2, 3, 4. 그죠? 수증기 H2O는 2, 3, 4, 5. 매푸브 순으로 이렇게 늘어간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 필요한 산소 몰수.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산소 몰수를 가지고 매푸브에 얘도 구할 수 있고, 뒤쪽에 갔을 때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맞습니까? MOC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이 3.5, 5, 6.5가 좌측과 우측에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의 개수, 그죠? 원자량을 비교를 해 본다면 여기에 몇 몰이 들어갈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쓰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명명법 같이 한번 또 보시고요. 파라핀간의 탄화수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온에서는 탄소수 4개인 부탄까지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체라 그랬죠. 그래서 탄소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액체에서 어디로? 고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는 유기화합물인 파라핀계 탄화수소계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보면 소방학계도에 나왔던 기출돼 있던 연소 반응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출돼 있는 것만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황이라던가, 그죠? 그래서 황이 산소와 만났을 때 이산화황이 나오는 요 과정. 그리고 메틸알코올 들어가 있죠. 메틸알코올. 자, 그래서 여기도 산소 몰수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 어떤 책에 가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 얘가 메틸알코올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학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얘랑 얘의 차이점 똑같은 식이라고요. 왜요?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2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 크게 위배되는 거 없을 거고. 맞죠? 그래서 똑같은 연소 방정식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갔을 때 탄소 하나, 수소 2개가 늘었죠. 그죠? 이름이 에틸알코올이고, 자, 이때 필요한 산소 몰수가 몇 몰이다? 3몰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메틸알코올이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에틸알코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원래 책에, 저희가 정규반 책에는 제가 벤젠이나 디에틸 에틸을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지만 지금은 일단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만 제가 선별해서 점프책에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 마찬가지 하나 더 보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소 반응식을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 났을 때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래도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 4개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시 불꽃의 색상. 자, 이거는 불이 났을 때 불꽃의 색깔이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높은 색일수록 약간 밝은 색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낮은 온도일수록 약간 어두운 쪽으로 간다. 그래서 다망적, 휘황백, 휘백. 동그라미만 칠까요? 담, 암, 적, 휘, 황, 백, 휘백. 맞습니까? 그래서 5, 7, 8,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또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우리 두 번째. 자, 얘는 뭐냐? 연소의 3요소와 4요소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소가 될 때 필요한 3가지와 제가 그리고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3가지에는 뭐가 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있을 겁니다. 4요소에는 3요소에다가 우리가 뭐를 더해요? 연쇄 반응을 더하는 거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연쇄 반응을 끊는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부촉매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부촉매. 그리고 3요소를 끊어주는 걸 우리가 온도를 끊어준다. 얘를 우리가 냉각. 산소를 끊는다. 질식. 연료를 없앤다. 가연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이제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소화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3요소를 얘기하는 신부화제, 표면연소, 무염연소, 자결연소 요 단어들은 꼭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3요소를 표현하는 방법 신부화제, 표면연소, 무염연소, 자결연소, 쉼표무작, 가산점 맞습니까? 4요소는 표불유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결국 여기는 연쇄 반응이다. 연쇄 반응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지속적인 연소 반응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죠? 수속이나 수산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에서 이제 분자 충돌 이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자, 이 분자 충돌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연소 반응 자체가 고체나 액체보다는 대부분보다 기체 여기에서의 반응이니까 그럼 이 기체 분자들의 분자 충돌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농도가 증가를 했다라는 건 분자 개수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그럼 동일한 공간 안에 분자를 내가 더 때려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0평 집안에 4명이 살다가 거기 4명이 더 들어온 거야. 8명. 그러면 서로 간에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고 짜증 들겠죠. 아닌가요? 충분히 살 수 있나요? 전 힘들 거라고 보는데 충분히 살 수도 있지만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드는 겁니다.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20평에서 4명, 20평에서 8명이면 8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부딪히는 횟수가 더 많겠죠. 그럼 서로 간에 짜증이 늘어날 거고, 맞습니까? 거기서 이제 폭발, 연소, 사람도, 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분자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 충돌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열을 받는 거야. 막 열을 받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체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기체 분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뜨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요. 그러니까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게 결국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어떤 그릇이나 또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내가 걔를 누르는 거죠. 그럼 안에 있던 분자들이 점점 좁아지니까 공간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서로 뭐를 해요? 부딪히겠죠. 그럼 반응 속도가 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자,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표면적이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은 산소와의 접합면이 커지는 거다. 즉 만나는 면이 커진다. 그죠? 그러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정촉매 작용한다. 정촉매 작용한다라는 건 내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그럼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그죠? 부촉매 작용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죠. 반응 속도 어떻게 됩니까? 느려지겠죠.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런 것도 말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충돌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맞죠? 그럼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런 3요소나 또는 4요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연쇄 반응이 없는 연소 3요소 또는 이제 연쇄 반응이 있는 4요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 반응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가연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연물은요 기본적으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환원제라고 얘기한다. 남을 못 시키는 애들, 환원을 시키는 애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연소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흡열이 아니고 뭐를 깔고 간다 그랬어요? 제가 발열을 깔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다량의 열을 발산한다. 즉 발열을 깔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연소가 가능한 물질인 가연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죠? 쉽게 발화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발화하는 조건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발열량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커야죠. 그죠? 그러니까 열이 나오는 게 양이 당연히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발열량이 많아야 가연물이 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연소 반응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연물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연소가 잘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연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표면적이 크대요? 비표면적이 크대요? 그럼 이 표면적이 크다, 비표면적이 크다라는 건 뭔가에 닿는 면적이 크다라는 거니까 산소와의 접하는 면이 커진다. 그러니까 타는 면적이 더 커진다. 즉 가연물은 표면적이 큰 애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발화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다. 산소와 잘 만나는 애일수록 당연히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고,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고요.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소 범위가 넓다. 즉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가 넓다. 그러면은 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화학적인 활성도,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얘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게 큰 애다. 화학적으로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되기 쉬울까요? 연소가 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작은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그럼 내가 큰 에너지가 아닌 작은 에너지만 주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열 전도율이 작다. 여러분들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어떻다? 크지 않다. 즉 얘는 뭐가 잘 된다? 그렇죠. 이게 잘 된다라는 거죠. 열축 쪽이 잘 된다고. 열 전도율이 작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열이. 그러니까 가연물의 입장에서는 열을 계속 축적하고 있는 거죠. 축적만 시키고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비열. 맞나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또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비열은 작은 애가 있다, 그리고 큰 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열 큰 애는 그만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온도가 많이 필요한 애고, 비열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1도씨를 올릴 때 필요한 온도가 적게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게? 적게 필요한 게 훨씬 더 빨리 불이 붙겠죠. 그래서 비열 값이 낮은 애일수록, 그죠?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 값이 적게 필요한 애일수록 훨씬 더 1도 올리기가 쉽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B점, 용점입니다. B점이나 용점. 자, 끓는 점. 그죠? 그럼 끓는 점 같은 경우는 뭐가 뭘로 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죠. B점 또는 용점. 용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약간 녹는 점. 즉 뭐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열분해가 되면서 기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낮을수록, 빨리 끓거나 빨리 녹을수록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빨리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더더욱 뭐가 되기 쉽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화점, 발화점, 불을 시작할 수 있는,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온도들, 인화점, 발화점. 그죠? 그래서 점화원이 없거나 점화원이 있거나 불이 붙는 온도가 낮은 애일수록 당연히 낮은 게 위험한 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점. 일반적으로 낮은 애들이 위험하다. 뭐가 되기 쉽다? 가연물이 되기 쉽다. 그리고 B자로 시작된 애들, 비열, B점 또는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애들이 더 위험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비중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고, 뭐가 잘 된다라는 거다? 휘발이 잘 되는 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표면 장력. 자, 그래서 이 표면 장력이 큰 애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얘가 센 애예요.
결합력이 센 애입니다. 표면 장력이 작은 애들은 응집력이 작은 애야. 결합력이 약한 애야.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센 애는 자기들끼리 되게 똘똘 잘 뭉쳐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안쪽으로 모이려고 그래. 응집이 잘 돼. 응집이 잘 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뭉친 모양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갔을 때 얘가 이제 무슨 모양으로 되냐면 구 모양으로 된단 말이야. 구 모양. 축구공 모양. 자, 얘가 응집력이 되게 세고 결합력이 되게 세고 표면 장력이 되게 센 애예요. 또는 우리가 이제 표면에서 땡기는 힘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정의를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 가연물 입장에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가연물이 이런 모양이다. 안쪽으로 똘똘 뭉쳐있는 구 모양이냐? 아니면 응집력이 좀 낮아져서 또는 결합력이 좀 낮아져서 이 구 모양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결합력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불과 닿는 면적이나 산소와 닿는 면적은 얘가 훨씬 어때요? 그죠? 그럼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건 당연히 누구야? 얘지. 맞습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작은 애가 뭐가 되기 쉽다고요? 가연물이 되기 쉽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이해하는 거죠? 오케이. 자, 증발열입니다. 증발열. 자, 얘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걔를 증발시킬 때 필요한 열. 그러면 내가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그 가연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작은 애래. 그럼 조그만 열에도 증발이 쉽게 된다. 즉 뭐가 되기 쉽다? 기체가 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가연물이 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크다 작다를 막 섞어놨다 그랬죠. 최근에. 그래서 다른 걸 찾아라. 또는 잘 설명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잘 체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전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예전에 하나만 물어봤거든. 근데 최근에 보기에 이걸 3개씩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총 12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막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론이랑 점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포인트는 기출문제 풀이야, 여러분들. 당연히 지엽적인 문제, 심화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잡기보다는 기본 이론과 점프 이론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은 기출입니다. 기출이야, 여러분들. 한두 문제 빼고는 근데 그 기출 문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라고요. 심화 이론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형이나 이런 거 풀면서 그때 이제 뭘 하는 거고 보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잡는 건 뭐다?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헬레아크세. 야, 이거는 우리 했었잖아, 여러분들. 영족.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 그죠?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애들. 이산화탄소, 수증기, 산화알루미늄 이런 애들은 이미 산화 반응이 끝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애들, 산소와 반응할 수 없는 애들이죠. 그리고 산화 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얘가 발열을 안 하고 뭘 한다? 흡열을 한다. 흡열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다? 가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연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CO는 얘는 가연물이라 그랬죠. 요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산소 공급원. 뭐 산소 공급원은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산소는 몇 프로 있다? 공기 중에 21%가 있다. 일단 요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뭘 시키는 거다, 우리가. 질식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질식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21%에서 15%라는 게. 그리고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는 건 가연물이 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스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산소죠. 가연물이 잘 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스를 조연성, 지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조연성, 지연성이라는 건 아니 결국은 우리가 산소를 얘기하는 거다.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가연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스, 기체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산화제 이런 애들. 그래서 오공산 연불이라 그랬죠. 손오공이 산에 가서 뭐 연불을 외운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조연성 물질이나 지연성 물질도 있다 그랬어요. 가스가 아니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위험물 쪽에서 요 세 개.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인류 위험물에 뭐가 있는지 알 거예요. 자 얘 특징이 뭡니까?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자 남한테 산소를 줄 수 있는 고체, 남한테 산소를 줄 수 있는 액체, 그리고 얘는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맞나요? 요런 애들. 그래서 1류, 5류, 6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됐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우리가 조연성, 지연성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또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뭐를 볼 거냐면요. 이게 아래 가보면 산소농도 증가시 현상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가연물이 잘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산소를 그냥 때려 넣는데, 산소를 그냥 때려 넣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소 속도 빨라지겠죠. 화염온도 높아지겠죠.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또 발화점 낮아지죠.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죠. 더 타기 쉬워진다라는 거야, 결국. 그죠? 또 발화점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연소점이나 인화점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그리고 비점도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끓기 쉬워지겠죠. 훨씬 더.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무슨 점, 어떤 온도 포인트에 대한 것도 대부분 다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 5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계산 문제죠. 산소량이나 공기량을 구하고 싶대요. 자, 산소량은 가연물을 완전 연소를 시킬 때 그저 필요한 산소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시키려면 산소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충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 충분하게 연소를 시키고 싶은데, 완전 연소를 시키고 싶은데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량을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라고 얘기한대. 또는 가연물이 정말 잘 타기 위한 그냥 산소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공기량은 가연물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으로 산출한 공기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공기에는 산소가 몇 프로 있다고요? 21%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산소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산소량은 공기 안에 몇 프로가 있으니까? 21%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맞나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만일 공기량을 구하고 싶어요. 이론 공기량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무조건 21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만일 산소가 20%만 있다라고 하면 20% 넣어주시면 되고, 이 산소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전 연소 시에, 그러니까 정말 잘 탔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이 있을 때 여기다가 2, 3.5, 5 얘가 필요한 산소량이거든요. 그럼 얘를 그냥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려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예전에 배웠었다. 얘가 이름이 뭐다? 산소 공급원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화원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점화원. 자, 이 점화원 같은 경우는 열원, 착화원이다. 그래서 얘가 누굴 주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가연물이나 산소 공급원. 얘네들은 물리적인 양이에요. 물리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이런 건. 아셨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줘야 돼? 얘네만 있어서는 절대 불이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얘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에너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점화원. 그러니까 이 점화원이 결국 불의 원인이죠. 불을 붙일 수 있는 원인, 열원, 착화원, 점화원 이런 애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점화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화학적 점화원, 전기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열적 점화원. 이거 여러분들 정의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용연 분자가 있고, 먼저 이거부터. 전기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저유와 정락. 맞습니까? 기계적 점화원의 종류에는 안맞춤. 요런 애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먼저 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화학적 점화원이 뭔지, 전기적 점화원이 뭔지, 기계적 점화원이 뭔지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에 뭐가 있다고요? 용해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질을 액체에 녹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막 섞어요. 녹였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발열이 된다. 발열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됐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열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용해열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근데 뭐 이 용해열이 막 화재를 발생시킬 만큼 위험한 경우가 없다,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가 또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발생되는 열이 뭐라고요? 용해열. 그리고 연소열. 이거는 말 그대로 연소 반응 시. 연소 반응 시 우리가 이제 발열하는 반응에 의해서 불이 붙으면 연소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죠. 화학적 점화원 중에. 그리고 분해열. 원래 붙어있던 애가 어떻게 될 때? 떨어질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건. 자, 그리고 자연발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점화원 없이, 이게 꼭 있어야 돼. 뭐가 없이? 점화원은 없이. 단순히 그 내부에 가연물 내부에 열 축적에 의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된다? 걔 이름을 우리가 자연발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용연분자.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 안쪽에 열 축적에 의한 발화다. 이게 이제 화학적인 점화원의 종류다라고 나와 있고, 자, 전기적 점화원입니다. 전기적 점화원. 자, 요거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얘가 전기적 점화원이. 저유, 아정, 낙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보기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얘는. 그럼 저항열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열전구라고 했었죠, 예전에. 이 필라멘트가 있으면 얘를 일부러 꽈놓는다 그랬죠. 전구를 이렇게 꽈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는데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얘를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꽈놓으니까 흘러가면서 얘가 부딪히고 그 열 받으니까 거기서 열이 난다고. 여러분들 걔를 우리가 이제 저항열, 일부러 저항을 일으킨다. 자, 그리고 유도열은 어떤 전압에 의해. 그래서 전이차. 그래서 뭐 자장 변화에 의한 전이차. 그래서 도체주위에 자장이라는 게 생기면 거기에 이제 전이차가 발생하고 이때 과다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한다. 그죠? 전이차에 의한 과다 전류에 의한 열. 그리고 유전열, 얘를 누설전류. 그죠? 그래서 유전열이라는 건 절연 물질에 어떻게 보면 누설전류가 흘러서, 그러니까 누설전류니까 전기가 생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누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같이 좀 보시면 좋다. 자, 그리고 아크열, 요거는 접촉이나 분리. 내가 스위치를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그죠? 열난다 그랬죠? 붙였다 떨어뜨렸다 온 오프 멀티탭을 온 오프 이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불난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정전기, 요거는 이제 두 물질이 접촉했다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축적되는 전하다, 또는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고 거기에 이제 축적이 됐을 때 그거에 의한 발화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전기도 들어가 있고요. 낙뢰욕은 자연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누전, 지락, 단락, 과전류 이런 것도 다 뭐다? 정기적인 점화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계적 점화원입니다. 압축, 마찰 스파크열, 기계적 충격, 압맞춤 이런 애들. 압맞춤, 기계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압축은 기체를 급격하게 압축했을 때 거기에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충돌에 의해서 불이 나는 걸 얘기하고, 마찰은 부싯돌.
마찰 또는 라이터. 그래서 마찰. 그러니까 마찰 스파크도 마찬가지고 기계적인 충격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고온 표면, 그냥 단순하게 뜨거운 표면, 적외선, 복사열 이런 것들은 그냥 열에 의해서 점화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복사열. 자, 근데 기화열이나 융해열, 자, 기화열이나 융해열은 얘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상변화 시에 필요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점화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발화죠. 자연발화. 그러니까 이 자연발화는 화학적 점화원의 종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하여 발화 연소된다. 그러니까 이 저절로 되는 이유가 내부에 점화원은 없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가 되다? 열에 축적이 된다. 열에 축적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당연히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열보다 얘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부로 방출되는 열은 적어야 되고 안쪽에서 열이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바깥쪽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뭐가 돼요? 거기서 열 축적이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내가 틀림없이 여기다 점화원을 갖다 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이 붙는 현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다. 우리가 3분흡 증발, 3분 만에 흡입해서 증발을 시켰다라고 있었죠. 5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산화열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자연산화 축적.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기에 뒀는데 거기에 이제 산화 과정에 의해서 발열이 되면서 그 발열된 게 축적이 돼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난다. 얘를 우리가 산화열. 대표적으로 기름걸레, 석탄, 그죠? 건석유, 황린 이런 애들. 건석유는 동식물류죠. 요거 뒤쪽에 나와요. 자, 그리고 분해열. 요거 대표 물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분해열. 분해 때 발생되는 열이 축적되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다. 열이 축적되어 자연적으로 발화가 된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니트로글리세린 이런 애들. 아세틸렌이나 산화아세틸렌. 그죠? 요 니트로는 나이트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나이트로로. 니트로는 나이트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요거 대표 물질도 알고 계셔야 돼.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흡착열. 주변의 기체를 흡착. 그리고 그 흡착한 열을 축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된다. 흡착열. 탄소 분말류라고 해서 탄탄탄. 석탄은 아니다. 석탄은 무슨 열이다? 산화열이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압열 있다 그랬죠? 얘는 제조 과정.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닐 아세틸렌이나 뭐 시아나수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산화에틸렌도 마찬가지. 발효열은 미생물의 활동으로 발열하고 거기 열이 축적되어 발화하는 물질이다. 퇴비, 미료, 먼지 이런 게 있다. 자, 자연 발화가 쉽게 되는 조건 우리 들어가 있었죠. 열 전도율, 활성화 에너지가 어떨 때? 작을 때.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열 축적이 잘 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작은 에너지에도 불이 잘 붙는다. 열 축적이 잘 된다. 열 축적이 잘 된다라는 건 열이 잘 쌓인다라는 거죠. 발열량,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수분. 요게 주변에 이제 습도가 좀 높으면 훨씬 더 잘 된다 그랬죠. 압력이나 온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공기 유동이 잘 되면, 공기가 왔다 갔다를 잘 하면 자연 발화되기가 어떻대요? 어렵대요. 그 이유, 열 축적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요오드 값에 대한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건석유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건석유. 맞습니까? 건석유가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 불건석유가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오드 값이 큰 애일수록 불포도가 커서 자연 발화가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연 발화는 열 축적이 용이하면 자연 발화가 쉬운 거야 결국. 그리고 열 발생량이 크면 쉽고 열 전도율이 작으면 쉽고 퇴적, 이 쌓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겹 쌓게 되면 더 잘 되겠죠. 공기 유동이 크면 어렵고 적당한 수분은 자연 발화를 일으키기 쉽다고. 적당한 수분은. 자, 그리고 온도, 높은 온도는 자연 발화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연 발화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 발화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계속적으로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조금 우리 쉬었다가 이제 정전기 나가보고요. 뒤쪽에 연세반응 간단하게 보시면서 저하고 또 다른 나머지 내용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